예를 들어서 친구가 야, 색연필 좀 빌려줘. 그랬어요. 이때 옆에 있는 엄마가 친구가 빌려달라고 하잖아. 나 빨리 줘. 이게 멋진 행동이야. 착한 아이는 그렇게 하는 거야. 이렇게 만약에 했어요.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배려를 가르쳐 준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이때 뺏긴 게 있잖아요. 아이 선택권. 안녕하세요. 리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. 최근에 들은 고민 상담인데요. 선생님, 우리 아이는 거절을 잘 못해요. 친구들이 뭐만 좀 부탁하면 우선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대요. 도와주고 양보하고 나눠주고 언제나 늘 착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. 그런데 문제는 집에 와서요. 울어요. 엄마, 나만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. 이 사례에 우리 애도 좀 그런 편인 것 같은데 라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자기 거 잘 나눠주는 아이, 양보 잘하는 아이 너무 예쁘죠.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아이가 그렇게 이타적인 행동도 잘합니다.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예쁨 받죠. 손도 당연히 덜 가고 갈등거리도 잘 만들지 않고. 그런데 그 아이 마음이 불편해요. 만약에 방금 사례처럼 왜 나만 맨날 양보하지? 나만 맨날 손해보는 것 같은데? 양보하기 싫었는데 거절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부탁 들어준 거야. 이러면 좀 걱정이 되죠. 왜냐하면 아이는 이 주는 힘은 굉장히 크게 자랐는데 그만큼 지키는 힘은 잘 자라지 못했을 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착함이 어느 순간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. 서운함이 계속 쌓이다가 더 이상 저렇게 살지 않겠어. 이런 번아웃처럼. 원래 본연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면 그것 또한 안타깝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잘 나눠주고 잘 양보하는 아이들, 이 아이들 안에 사실은 두 가지 결이 있다라는 거, 그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. 자, 잘 주는 아이들, 기버죠. 하나의 결은 셀프리스 기버, 다른 하나는 스마트 기버. 이 기버를 두 가지 또는 그 이상도 있긴 하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다룰 거니까 어쨌든 이 개념을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조직 심리학자가 본인의 연구에서 언급한 용어인데요. 잘 주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두 기버는 그 안에서 동기랑 구조가 완전하게 다르게 작동이 돼요. 먼저 이 셀프리스 기버 같은 경우는 뭔가 부탁이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의 반사적으로 예스를 외치죠. 내가 지금 힘들어도 사실은 좀 하기 싫어도 상대가 실망할까봐 그 점이 무서워서 거절을 잘 못해요. 처음에는 친구도 많고 칭찬도 많이 받고 인기도 많습니다.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 누가 가장 지칠까요? 본인이 좀 지치겠죠.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도 거절하고 싶고 그런데 그 말이 입에 잘 떨어지지가 않아. 왜냐하면 거절하는 그 순간 미움받을 것 같거든요. 이 아이들에게 곧 거절은 이기적인 것, 이 사람과 관계가 끊기는 것, 이렇게 연결 짓는 거예요. 이건 사실 착한 아이긴 한데 불안해한 형태죠.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, 관계에 문제가 생길까봐, 멀어질까봐 그런 두려움, 불안, 그 착한 행동 그 바닥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감정이에요. 반면에 스마트 기버는 조금 다릅니다. 이 종류의 아이들은 우선 본인의 욕구를 알아요. 그리고 타인의 욕구도 동시에 알아차리죠. 그래서 본인의 경계가 어느 정도는 명확합니다. 내가 지금 당장 도와주고 싶긴 한데 지금 당장은 어려워. 이렇게 뭔가 관계가 이 상대방이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평평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고받는 뭔가 순환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. 결국 타인도 배려할 줄 알죠. 그리고 나 스스로도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알죠.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잡을 수 있는 아이가 더 오래가는 관계를 이끌어 갑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딱 들어봤을 때도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균형 있는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는 이런 스마트 기버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균형 잡힌 주는 사람 어떻게 이 방향으로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? 여기는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. 그 첫 번째는 내가 선택한다는 감각 뭐예요? 바로 자율성이죠. 아이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그 행동이 본인 것이죠. 하기 싫은데 누군가가 부탁해서 억지로 하는 거죠.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. 굉장히 피곤합니다.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야, 색연필 좀 빌려줘. 그랬어요. 이때 옆에 있는 엄마가 친구가 빌려달라고 하잖아. 나 빨리 줘. 이게 멋진 행동이야. 착한 아이는 그렇게 하는 거야. 이렇게 만약에 했어요.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배려를 가르쳐 준 것 같잖아요. 그런데
근데 이때 뺏긴 게 있잖아요. 아이의 선택권. 어쩌면 배려가 아니라 강요된 행동을 아이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어서 빌려줘 이거 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아이가 우선 도와주고 싶은 마음, 뭔가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스스로 생겨야 되잖아요. 어떤 선택을 할지 먼저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? 누가 내가 아끼는 거 빌려달라고 했을 때 너는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? 구체적으로 설정된 상황에서 아이의 선택을 미리 한번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. 그래서 뭔가 수동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선택을 해볼 수 있도록 좋은 질문 해주시고 아이의 생각도 잘 이끌어봐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부모님이 안 계시는 그런 선택 상황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배려의 크기를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. 자, 두 번째 핵심은요. 경계. 관계를 굉장히 오래가게 만드는 안전한 선이죠. 뭔가 경계라고 하면 좀 차갑고 냉정하고 인간미가 좀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경계는요. 따뜻한 거리감이에요. 굉장히 역설적이죠. 건강한 분리라고도 하는데 이 분리가 잘 되어야 오히려 진짜 따뜻한 친밀감이 생겨요. 경계 없이 막 열어두면 그 관계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거든요. 가족 간에도 경계 있잖아요. 애들 사이에 자주 보이는 장면 중에 야, 너 이거 안 빌려주면 안 놀아. 사실 협박이잖아요. 그런데 애들은 협박이라기보다는 뭔가 우정의 조건?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. 친구랑 잘 지내려면 당연히 빌려줘야지. 여기에는 경계가 없는 거예요. 이때 건강한 경계를 말로 표현한다면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거 내가 정말 아끼는 거라서 이건 좀 빌려주기가 어렵겠다. 거절이죠. 부드럽지만 단호한 거절이에요. 거절한 거예요.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내가 먼저 다 쓰고 나면 너 빌려줄게. 이건 유연하지만 경계가 어느 정도 있는 허락이에요. 이 두 가지 모두 상대에게 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을 명확하게 알려준 겁니다. 상대방도 예측 가능하죠. 아, 여기까지는 안 되구나. 이건 되구나. 조금만 기다리면 할 수도 있겠구나. 만약에 경계가 없다면요. 우선은 좋은 아이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. 하지만 경계가 있는 아이는요. 존중받을 수 있어요. 차이가 있겠죠. 자, 세 번째 핵심은요. 상호성. 나만 주는 관계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. 이 착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 중에 하나가 배려. 어떤 배려? 일방향적 배려. 항상 주기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.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아니요, 전 괜찮아요. 이 자기 몫으로 돌아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배려를 사양하는 거죠. 오늘은 네가 도와줬네. 다음번에 내가 꼭 도와줄게. 이렇게 균형감 있는 거, 상호 존중하는 거, 상호 배려하는 거. 이게 굉장히 편안하게 입말로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일상에서도 우리 부모님이랑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으시면 좋겠어요. 그래야 내 아이가 착한 피해자, 맨날 퍼주기만 하는 애. 이게 속상하다면 상호적으로 같이 배려하는 그런 일상을 부모님이랑 자주 나누시면 되겠죠. 애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태도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빨리 습득을 해요.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이야기는요. 이런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예요. 내 거 막 퍼주면서 즐거운 아이도 있어요. 그게 아무 문제로 여기지 않는 아이는 고민할 게 없어요. 그런데 거절하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서 끙끙 앓는 아이 있죠. 그런 아이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은 그동안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. 혹시 그동안 아이에게 매우 무조건적인 헌신 그리고 즉각적인 배려 언제나 아이 위주로 뭔가 싹 다 해주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배려하고 헌신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좋은 부모, 이상적인 부모라고 여기시진 않으시는지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이 아이들도 인생 궤적이 좀 있겠죠. 영아기, 유아기, 이제 아동기, 청소년기, 청소년 후기 이렇게 막 애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. 이때마다 부모의 역할은 조금씩 변모해 가야 되는데 영아기나 유아기 때의 부모의 모습은 그야말로 헌신적일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 이렇게 넘어갈수록 그 헌신적인 부모의 모습이 무조건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. 아닙니다. 부모 자신도 굉장히 소진될 거고요. 그래서 부모님 또한 아이들에게 이 세 가지 핵심을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자주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데요. 아이들의 즉각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가는 그거는 첫 번째 핵심인 자율성이랑 조금 상반되죠. 그래서 부모님의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당장 더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거기에 맞게도 아이들에게 기다림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. 두 번째 핵심은 경계였잖아요. 자녀가 나에게 부탁하는 것 중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계. 그래야지 아이들도 예측 가능한 거예요.
있어요. 내가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, 어디까지 부탁할 수 있는지, 그리고 마지막 상호성도 있었잖아요. 부모님이 주는 도움과 사랑과 배려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도 종종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도 알고 도울 줄도 알고 이렇게 상호적인 그런 관계가 자라면서 점점 더 자주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우리 몇 가지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, 이거 숙제 좀 도와줘. 아, 빨리 지금 안 풀려. 이렇게 요구한다면 한가하다면 지금 당장 봐줄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율을 해보세요. 엄마 지금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이거 다 마치면 10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모르는 거 빼고 다른 거 하고 있어. 어디가 막혔는지 잘 표시해놔. 아이들에게 당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다림을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돼요. 부탁이야 당연히 언제든 할 수 있죠. 하지만 상대방의 시간도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이들도 알아야 됩니다. 언제나 오케이 했던 부모님이라면 오늘은 엄마가 여유가 좀 없어. 그래서 엄마가 여유가 생기는 이 시간에 그때 다시 봐야 될 것 같아. 이렇게 선을 지키는 말에 아이가 익숙해지도록 거절해도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정 안에서도 배우는 거죠. 그리고 완곡하게 이렇게 경계를 타인에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우리가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죠. 아, 나 빌려주기 싫은데 한번 빌려줬더니 자꾸 빌려가요. 빌려줬는데 제때 돌려주질 않아요. 이럴 때도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. 우리가 뭐라고 알려주면 좋을까요? 너가 바로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번에 빌려주긴 좀 어려울 것 같아. 약속 잘 지켜줘. 경계를 말할 수 있는 연습 필요합니다.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? 모둠 활동 같은 거 할 때 역할놀이를 해요. 이럴 때 꼭 친구가 남들 제일 하기 싫은 거 그거를 자기한테만 자꾸 시키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것도 얘기를 해야죠. 우리 역할도 번갈아 가면서 하자. 이번에는 이 순서대로 역할을 정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순서 정하는 거 바꿔서 해야 되겠다. 굉장히 작은 연습 하나하나가 굉장히 공정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감각을 키워주는 거예요. 이렇게 모둠 활동 하다가 친구들이 야, 너 그것도 못해? 아, 그거 아니잖아. 왜 이렇게 했냐? 이렇게 은근하게 조롱하고 막 무시하고 이랬을 때도 말 못하고 나 잘 못하는데. 아, 속상해. 여기서 그치기보다는 그 말이 별로 속상하지 않다면 넘어가면 되겠지만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 이러면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. 너 이것도 못해? 나 이건 좀 자신이 없더라. 인정하면 되죠. 야, 너는 근데 이거 잘하네. 그 친구 잘하면 인정해주면 되고 쏘쿨하게 근데 나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좋아. 그냥 이렇게 짧게 대꾸하는 거예요. 대꾸할 가치도 없으면 그냥 무시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내 아이가 너무 지나치게 셀프리스 기버인 것 같아요. 그러면 내 아이를 어떻게 좀 지지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용기를 좀 북돋아주면 좋을까요? 그냥 그저 아유 우리 아이 너무 착하네 이거 대신 이렇게 지지해주는 것을 약간 이제 넘어서 아이가 매우 용기 내어서 거절을 좀 표현을 했을 때 그때 지지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. 야 너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선을 명확하게 정했네. 이게 나와 그 타인에 대한 진짜 배려야. 야 진짜 멋지다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너무 속상해하는 아이라면 착해야지. 배려해야지. 이 말보다는 스마트하게 배려하는 거 이걸 가르쳐 준다면 이용당하는 느낌은 조금 덜하고 또 진심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해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아이 이렇게 자라도록 우리가 좀 이끌어 주는 거겠죠.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막 퍼주면서 또 남들 부탁 다 들어주면서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들어한다면 거절해도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그 굉장히 안전한 일상을 경험 많이 시켜주세요. 이 불안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자존감이 단단해서 나눠주고 도와주고 배려하는 거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아이라면 지금처럼 그렇게 이타적인 모습 칭찬해 주시면 돼요.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속상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제안을 좀 드린 겁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!